이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무서워. 씨발. 저 온몸에 손 넣고 잠깐만. 있어요 지금. 이거 봐. 야, 씨, 거짓말 하지 마. 여. 이게 왜 재밌어, 근데? 간만에 100만. 그러니까 이런 게 왜 100만이 나오냐고. 아니, 미치겠네, 진짜. 미쳐버리겠어. 짜증난다, 그지? 안 그래도 지금 목 나가서 미치겠는데. 놀라서 소리 지르기도 싫고. 뭐 개담회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어. 그러니까 다 싫어, 지금. 여기, 저 파랑 저거 미칠 것 같아. 나한테 파랑색은 스머프밖에 없어. 근데 이게 뭐야. 그리고 정작 지들도 무서워하면서. 뭐 나도 자나깨니까 조회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희들이 밝은 거 해서 그걸 해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그 나중에 너 점집 차린다니까 무당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한테 너무 꿀 같은 조회수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우리 돌비님이십니다. 돌비 어디 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더 허옇지?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아이고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네. 당분간 보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보는 것 같아요. 미치겠네. 아니 뭐 그때 뭐 네. 이후에 어때 반응이 좀 어땠어요? 생각보다 또 많은 또 분들이 넘어와 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해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 진짜 왜 우리 쪽은 안 들어? 이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너무 저도 좋은 경험이었고 또 하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우 저도 영광.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그때 뭐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한번 꺼진 거는 우리 PD가 장난친 게 맞는데 맞아요. 저쪽에서 지직지직 거린 거 한 두세 번 됐던 거는 진짜 주작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귀신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래도 하하님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네네네. 게 뭐 귀신 이야기도 있지만 네. 사람이 무서운 또 현실 공포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현실 공포. 그나마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옆에 이렇게 빈자리 있는 거 너무 무서워요. 이거 게스트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귀신을 안 치겠다는 거야? 뭐야? 오늘 또 어마어마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마법사 분이시죠.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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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띠모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표 선생님. 마법사 맞아요? 죄송해요. 아니. 마법사. 뭐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아유. 맞아요? 맞으시죠? 원래 마술을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공연을 못 하게 돼서 네네네.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뵙긴 했는데 네. 혹시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96년생이에요. 진짜 무서워. 거짓말 하지 마. 96년 96년생? 올해 30입니다. 씨발,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마술이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엄마 얘기 왜 해요, 갑자기? 아니 잠깐 그 단장을 하신 걸 수도 진짜로? 진짜 이 마법사 맞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뭐 소름 끼치는 거 하나 준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 혹시 뭐 쉽게 하나 보여주시고. 이거를 직관할 수 있다니 아이고 영광입니다. 다행입니다. 한 번씩 만져보시고 조커라는 보여드려야 돼. 네. 오케이. 중간에 넣어주실래요? 이걸요? 네. 뒤집어서 한번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장 이것도 똑같이 넣겠습니다. 이 두 장 사이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제가 이거를 그대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머릿속으로 카드 하나만 생각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는 지금 조커 두 장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생각한 카드가 생길 거예요. 돌비 씨가 먼저. 예.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했어요. 생각한 카드는 말하기 전까지는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찾는 게 되게 어렵겠죠. 네네. 이렇게 하면 생각한 카드가 정확히 조커 사이로 뭐야? 들어갈 거예요. 누구 언제 들어갔어? 아니요. 없었는데 정확히 아니, 한 개에 들어가 있죠. 내가 봤는데? 뭔가요? A. 에이스 하트인가요? 네, 하트로. 하트 에이스. 만약에 이 카드가 하트 에이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신기하겠죠. 그쵸. 보여주실래? 거짓말 하지 마. 씨발, 마법사 맞았어. 오, 소름 끼치네요, 더 이게. 신기한 건 오, 소름이 끼친다, 진짜로. 조커 사이에 지금 하트 오. 에이스라는 카드를 제가 중간에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불면 조커 사이에서 하트 에이스가 없어져요. 고르실 수 있거든요. 하트
하트 A가 어디서 나타나면 신기할까요? 제가 말하면 되나요? 네, 얘기해주세요. 핸드폰 밑에? 들어보실래요? 없네. 네, 있어요. 씨발. 짰지? 여기가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파여 있어요. 와 이거는 아, 너무 신기했어요. 귀신보다 소름 끼치는데? 짰죠? 아니야 진짜요. 오 지금 저 온몸에 소름 잠깐만. 돋았어요 지금. 이거 봐. 보세요. 와.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카드를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볼게요. 손댈 수 없겠죠. 생각하신 카드가 뭐였나요? 저는 스페이스 7. 스페이드 7. 스페이드 7이라는 카드가 요 안에 중간에 어딘가 들어있겠죠. 하나만 골라주실 수 와 있나요? 너무. 아, 거짓말하지 마. 이거 진짜 거짓말 같아 진짜로. 아이고, 하는 거 같은데? 하나만 골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라고요? 보여주세요. 야, 씨, 거짓말하지 마. 오 진짜다. 진짜요. 스페인. 와. 진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아까 전에 돌비님 뽑을 때부터 저는 그거 뽑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하나 더 보여주실 수 없어요? 와 너무 신기한데 이거? 와 소름이 쫙쫙 끼쳐요 이제 여기까지. 썼던 카드가 지금까지 2장이었으니까 저 2장을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손 잠깐만 이렇게 해주실래요? 그럼 제가 하트 A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트 A랑 지금 얘기해 주셨던 카드 스페이드 7 2장의 위치를 이렇게 잠깐 바꿀 거예요. 반대 손도 한 번만 주시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카드를 한 번만 잡아 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자로 교체한 다음에 헷갈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트 A가 어디 있었죠 지금? 모르겠어요. 헷갈리시죠? 그럼 저희 첫 번째로 했던 마술은 기억나세요? 혹시 뭘로 하는 마술이었죠? 조커 사이에 끼는 거. 조커 사이에. 근데 이렇게 하면 조커로 바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와 뭐야? 조커예요. 거짓말하지 마. 둘 다 조커야. 이게 뭐 어플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 어플로 이렇게 막 바꾸는 거지. 카드 색깔 바꾸고. 말이 안 돼. 그럼 어디 있어요? 그거 책 스페이드 이런 거 7이랑. 들어있겠죠? 중간에 어디 있지 않을까요? 2장만 가져가 주세요. 아무거나요? 보지 마시고 주머니 안에 넣어주세요. 둘 다. 물어봐 주셨잖아요. A 하트랑 스페이드 7이 어디 갔냐? 네. 설마 저거라고? 어느 주머니 안에 A 하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이쪽인가요? 예. 혹시 바꾸면 더 신기할 수도 있어요. 한번 바꿔보실래요? 아니면 마음에 드세요?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스페이드 7로 네. 하면 스페이드 7하고 A 하트가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이게 무슨. 카메라 무쳐 이거 7하고 주머니 하트 A가 정확하게 아니, 오또 끼친다고 소름. 아 왜냐면 막 하실 때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쵸. 와 이거는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이게 너무 열받아. 자기가 이렇게,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와. 아, 우리 준표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마법사예요. 아, 진짜 완전 인증.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소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야 마술로 소름 끼치는 건 처음이네요 경험이. 자, 오늘 지금 저희가 사실 하 괴담회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때 또 반응이 좀 괜찮았어가지고 귀신을 봤다거나 뭐 그런 적 있으세요? 저 궁금했어요. 아니, 귀신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왜냐면 마법사들이 항상 그 귀신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마술대학교를 나왔어요. 같이 이제 기숙사를 썼던 친구 중 하나가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썰이죠. 네. 아 정말요? 그래서 저희가 6명 방을 썼는데 이 친구가 네. 잠들기 전에 항상 틀어놨었어요. 그럼 제 컨텐츠를 계속 들으셨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왜 무서운 걸 틀고 내가 내 말이 근데 저녁에 진짜로 이제 없으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서. 진짜 있네. 잠깐만, 나 너무 무서우면 안 되니까 제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좀 갖고 올게요. 훌륭한데.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귀신보다 무서운 거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보험 설계사 직업괴담이에요. 이분이 보험 설계사를 하실 때 뭐 사수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좀 연세가 있으셨던 사수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이분의 성격 자체가 싹싹하고 어르신들한테 좀 잘하고 이러신 분인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한 고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고객님한테도 그렇게 너무 또 잘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한 50대 아주머니셨대요. 그 당시에 나 보험 들 테니까 그 뭐 보험 뽑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이제 막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이 보험 설계사 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사셨나 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결혼을 그래서 좀 일찍 했는데 남편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서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거를 또 내기도 하잖아요. 고객님이랑 또 친해지다 보면 그분을 돌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보험 설계사 분을 어느 날 이제 그 고객님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 고객님이 그러시더래요. 근데 너는 결혼할 생각이 없니? 만약 생각 있으면 내가 손자리 주선을 해줄게 또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괜찮아요 어머니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 고객이 직업이 뭐였냐면 바닷가에서 펜션을 하는 사장님이었대요. 이제 그렇게 결혼 할 생각 없냐라고 얘기한 후부터 좀 너무 과할 정도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또 연락 오는 게 뭐 보험 들겠다 이런 연락이 아니라 한번 놀러와 굴국살 많았어 아니면 뭐 칼국수 해놨어 와서 먹고 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당연하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또 감사한 분이기도 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날 잘 대해주니까 뭐 언젠가 한번 시간 맞으면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왔대요. 내가 펜션으로 놀러 오면 정말 또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꼭 놀러 올 수 없겠냐. 그래서 알겠어요 어머니 아이고 알겠어요 하면서 그 펜션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거기 펜션이 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펜션보다는 그냥 건물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2층이었대요. 거기 음식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냥 하얀 방이에요. 뭐야? 전체가 하얀 방이고 더 이상한 거는 벽지가 아니라 아기들 한글 배울 때 벽에 붙여놓는 거 기역, 니은, 니은 이렇게 뭐 붙어있는 거 A, B, C, D 전체적으로 다 붙어있더래요.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손주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을 봤는데 상이 그냥 우리 바깥에 편의점 가면 파라솔에 있는 그 플라스틱 상 있죠.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음식이 그 위에 진짜 빼곡하게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먹자 하면서 뭐 케이크 불기도 하고 촛불 불기도 하고 뭐지? 밥도 먹었대요. 근데 어머니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먹어 하면서 같이 뜨는 건 맞는데 그냥 먹는 신용만 하지 잘 먹진 않았대요. 근데 그래서 뭘 탔나라 생각이 들 정도로 그치. 계속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시간을 보더래요. 손목시계를. 탔네. 계속 시간을 보더니 나 지금 예약 손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나 잠깐만 1층 내려갔다 올게. 문을 열고 나가시더래요. 근데 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조금 곤욕인 게 뭐냐면 고객 집에 방문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화장실을 함부로 잘 못 쓴대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 비우셨을 때 잠깐 화장실을 가야겠다 해서 화장실에 이제 볼일 보고 손 씻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그 2층 올라오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찰칵 이렇게 찰칵찰칵 소리가 5번이 나더래요. 지금 밖에서 문을 다 잠근 거예요. 잠겨서 뭐지? 했는데 2층 방 안에 포스터 사이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하고 열려요. 거기서 한 30대 후반? 40대 된 남자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분이 중증자폐를 가지고 계신 아드님이었대요. 중증자폐를 좀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하면 사람이 본능만 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밖에서 어머니 소리가 바로 들려요. 뭐라고? 근데 여기서 저도 처음 듣는 표현이 나와요. 너 어차피 너 입 빠진 게 집이잖아. 내 아들은 총각이야 해.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야씨. 제발 살려달라고 막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끌어안은 거예요. 꽉 껴안는데 힘이 너무 셌대요. 막 진짜 사투를 벌이는데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는데 한쪽을 이제 잡으니까 단추가 다 풀리고 겨우 도망가서 그 아들이 나온 방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 때려 부시는 소리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창문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 당시에 딱 눈에 들어온 게 왕관기 아시죠? 일단 그걸로 좀 고정을 한 다음에 옛날에는 그 호스 배관이 그치, 바깥에 다 예, 도시가스,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자꾸 겨우겨우 올라가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바깥에 옆 건물이 되게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 건물에 있는 아저씨가 빨래 놀다가 놀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뭐냐고. 그 옆 건물에 사는 아저씨는 이 대충 사정을 알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살려달라고만 막 애원을 하니까 대충 보이는 그 뭐 널판지 같은 그런 옥상에 이어서 넘어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아저씨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이 이제 아 이거 사실이냐 그 어머니한테 막 따졌대요. 여기는 식사 초대한 죄밖에 없다. 얘가 먼저 꼬셔갖고 그렇게 됐는지 남녀간의 사정은 내가 모르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옆 건물 아저씨가 증인같이 좀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한대요. 왜 알고 보니까 왜 안 도와줬냐 보니까 어머니라고 불렸던 그분이 땅이랑 건물이 많으셨나 봐요. 그때 그런 기질을 발휘를 못했다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 남자가 힘을 더 줘서 진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맞죠. 거고. 그리고 그거가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처벌을 안 받았다고? 이에 돌순이가 탄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잘못된 모성이에요. 네, 너무 잘못, 네. 너무 비뚤어진 모성에 관련된 아주 섬뜩한 보쌈 이야기였다. 인정합니다. 이건 그냥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더 무서워요. 네.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나 알아서 완전 비슷하진 않아요. 좀 아는 형님 이제 해주셨던 얘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얘기였는데 PC방에서 그때 당시에 알바를 하셨는데 그 PC방에서 이제 알바를 시작하고 한 일주일 뒤에 새벽 시간에 오는 어떤 손님이 있었대요. 근데 PC방에 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새벽 시간대 다른 사람이 게임하고 있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좀 무섭다. 사운드 약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때도 이거 경찰을 불러야 되나?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냥 가서 경찰 부른다고 얘기하면 나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그냥 거기 자주 오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새벽 시간대 가서 사장님 계속 이러시면 저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래요. 밖으로 막 이러면서 그냥 나갔대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오니까 오면 경찰 부르면 되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에 출근하고 있는데 가게가 막 엄청 시끌시끌했대요. 앞이 막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사장님 뭔 일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 한참 얘기를 못하다가 그 다음에 지나서 들었는데 거기 PC방만 왔던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이니까 경찰 부른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니까 그냥 말을 통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 PC방 앞에 있는 택시에 그날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화장실 갔다 들어와서 너 뭐해? 그랬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말 중에 이 사람이 민 거예요 한번. 뭔데 택시에다 이걸 하냐. 근데 바로 주머니에서 칼 꺼내서 찔러가지고 칼을 계속 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네. 가지고 다녔대요. 한 번만 누가 나 건드려라 이러라 해서 했었네. 그냥 돌아고 다니다가 그냥 바로 이게 목적이 있는 것도 무섭지만 목적이 없는 이 묻지마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진짜. 요즘 너무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이거 왜 꺼져? 네가 껐지? 너 나만 하면 그래라. 저는 활동한 지 좀 오래돼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따로 모니터를 이렇게 떼와서 붙여요. 뭐 아이나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배터리 충전 안 하면은 꺼져. 그리고 매니저분들도 그때는 뭐 그냥 같이 맨날 밤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뭐 지방에서 예를 들면은 뭐 1박 2일 촬영하고 올라오는 길인데 매니저분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체력이 남아돌아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자고. 형이 길을 저보다 훨씬 많이 아니까 형이 좀 알려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왔어. 자유로쯤에서 뭐 골목으로 들어갔어 갑자기. 우회전. 그래서 우회전을 해. 형이 좌회전에 밟어 훅 가고 있었어. 자 여기서 우회전. 근데 갑자기 덤프 트럭이 확 오는 거야. 갑자기. 끼 있어서 형 뭐야 그랬더니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그걸 분명히 들었어. 형 뭐야 하고 봤는데 형이 자고 있는 거야. 그게 형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귀신 새끼가 나 죽이려고
그냥 그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인 척하면서 형인 척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형이랑 저랑 많이 어색했었어요. 네. 그게 진짜 형이었나? 아니면 진짜 그게 귀신이었나? 그 형이 죽일 정도로 내가 미웠나? 저 비슷한 얘기 있는데 있어요? 네, 아, 좋아요. 취지는 맞는지를 명확히 모르겠어요. 귀신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제가 겪었던 일이라서 너무 무서웠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마술 쪽에서 원래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했거든요. 마술을 그냥 잘한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오랫동안 마술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많고 아는 형님들도 있어서 초반에 이제 제가 유튜브가 되게 잘 됐을 때 어떤 모 커뮤니티에 마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주기적으로 제가 옛날에 했던 실수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3-4명 있더라고요. 아, 좁혀졌다. 그치. 3-4명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 씨. 근데 초반에는 이 사람도 고소당하고 무서워, 뭔가 무서워. 이런 게 좀 애매하니까 선을 못 넘다가 제가 구독자 수가 올라가니까 수위가 점점 세지더라고요. 진짜 문제가 됐다. 이건 고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선 들어서 넘었다. 경찰 수사를 맡기고 어떻게 해서 네.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근데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네. 제가 그 중간에 못 참고 그 3-4명 중한테 연락도 한 적 있어요. 술 먹고. 정말 사과한다. 근데 제발 그렇게 올리지 마라. 근데도 계속 그 글이 올라가서 잡고 나서 보니까 그 3-4명이 아니었어요. 누구야? 저랑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처럼 다니고 다니는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막 손도 막 벌벌 사람이 무섭겠다. 같이 고민했을 거야, 그 얘기를. 왜냐면 이 얘기를 진짜로 같이 그 고민했거든요.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 순간순간들이 생각나니까 더 무섭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놀래서 같이 딱 자리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형, 나 그거 잡았어. 그랬더니 그래? 누군데? 너무 무서워. 내가 왜? 잘못했어? 그러니까 뭘 형한테 그렇게 잘못했냐? 왜냐면 우리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형님이 웃더라고요. 주페 원래 왕관을 쓴 사람은 그런 건 견뎌야 되는 거야. 네가 그런 것도 못 견디니까 지금 이렇게 나한테 와서 찡찡대는 거야.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참아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살면서 그때만큼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와. 지금도 무섭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손절이죠. 네. 아니 근데 손절인데도 제가 그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울지. 의지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죠. 가까운 사람도 잃은 거고. 정말 가까웠고 제일 많이 얘기하던 사람을 잃은 거니까. 그래서 준표님께서 마음이 많이 다치셨어요. 많이 다쳤을 것 같아. 사람을 못 믿게 인류애가 사라지는. 이런 말 있잖아. 같은 필드에 친구 없다고. 1등을 가장 시샘하는 사람이 꼴등이 아니에요. 2등이 가장 시샘하지. 자, 그러면 이제 준표님도 좋아하시겠죠? 귀신 이야기 뭐 싫어하시진 너무 않죠? 좋아요. 예. 아, 근데 하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귀신 이야기. 아니, 이게 더 찝찝하게 하는 게 돌비님은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나는 여기를 생활을 하잖아.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이거 카메라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네. 저쪽 방 기운 이상하다. 장실에만 갔다 올까?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오늘은 다행히 여기가 지지지가 안 하네. 귀신 얘기 아니니까 뭔가. 돌비님이 저 방이 이상하고 어디? 오늘은. 이쪽 방. 네, 돌리셔봐.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보고 있는데 저기 이렇게 시선이 문 섞여. 위쪽에 뭐가 있었는데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 쉣. 저 방 쓰는 애들이 잘 안 풀리거든요. 아, 정말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씨.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들고 온 이야기가 집에서 귀신 나오는 게 좀 많이 무서워요. 왜냐면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귀신이 나와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집에서 귀신을 봤던 한 이야기고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지셔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시골 좀 산 아래에 있는 주택 같은 데였어요. 그 집에서 이제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본인, 남자,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명에서 살았대요. 자고 있는데 키보드 소리 하시잖아요. 이렇게 눈을 떴는데 누군가 키보드를 막 두드리고 있어요. 짜증나. 근데 그냥 바로 뛰쳐나간 거예요. 집 밖으로. 뭐 지갑이랑 뭐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어쨌든 다시 들어는 가야 돼요. 계속 밖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와, 진짜 무섭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일단 조용해요. 키보드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다행이다. 키보드 소리 안 난다.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등지고 서 있는 거예요.
더 좀 섬뜩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손을 쫙 올려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안녕 하듯이 손을 흔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목만 돌아가요. 되게 기분 나쁘게 쫙 웃고 있는데 손등으로만 계속 안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을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고 뭐 동생도 계속 겪고 하는데 어머니만 안 겪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출장을 좀 멀리 가실 일이 있어서 한참 이제 출장을 가셨던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남편분과 남편분 동생이 PC방에 가 있었대요. 어머니가 도착을 했는데 집이 이제 조용하니까 아유 아들들 어디 있나 하면서 이제 방문을 열었는데 누워있더래요.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있는 게 두 명이 누워있었거든요. 이불을 둘 다 머리까지 덮어 쓰고 있었어요. 발만 이렇게 나와 있고. 너무 짜증나. 네, 그래서 아유 아무튼 엄마가 밥 빨리 맛있게 해줄게 부엌으로 가셔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가서 딱 봤는데 누워있던 아들들이 일어나 있네.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양쪽이 두 명이 서 있어요. 이불이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이 발 쪽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발이 없어.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 아들이 아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아들 엄마 이런 식으로 네 아들 엄마. 이게 여기서부터 좀 더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둘이 각자 오른쪽 왼쪽 손을 확 들어. 이렇게 들어요. 일로 와 따뜻할 거야 안아줘. 갑자기 이번에는 그 다리가 4개일 거 아니에요. 4개의 발 중에 이 가운데 2발 있죠. 이 2발을 둘이 싹 올려요. 한 사람의 실루엣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치. 실루엣 자체가. 근데 이 상태에서 총총총총총 이렇게 온대요. 총총총총총. 근데 그때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엄마의 얘기를 진정되고 듣고 보니까 아 엄마가 본 게 그때 내가 봤던 그놈인 것 같은데 가족 전체가 그 귀신 들린 집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불 안에 기괴하죠. 예, 이거 너무 섬뜩하더라고 그 행동 자체가.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비슷한 와서 매니저님들하고 얘기하다 기억난 얘기가 제가 옛날에 친구 자취방에서 침대 좁은 데서 한번 잠을 같이 이렇게 잔 적이 있는데 옆에 친구가 새벽에 하면서 숨 막히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눈을 살짝 이렇게 떠서 봤더니 그 친구 위에 그림자 같은 검은색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서 눈을 뜨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잘못 봤겠지. 왜냐면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눈을 살짝 떠서 봤는데 이 그림자가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오는 거예요. 제 몸 위로. 근데 딱 걸어서 오는 걸 실루엣을 보자마자 딱 그 가위 눌린다는 그거 있잖아요. 가위가 갑자기 확 와서 그때 한 번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형체를 보시긴 했구나. 그 그림자 같은 맞아요. 그것도 형체죠. 네, 그쵸. 난 여태까지 귀신 얘기 중에서 준하 형 얘기가 제일 통쾌했었어. 가위에 좀 잘 눌려, 그 형이. 근데 어느 날은 귀신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털복숭이 귀신이 뒤에서 목을 막 조르는 거야, 형을. 형이 너무 무서워서 등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죽였대. 그래서 그 털복숭이 귀신이 터져서 죽었대. 그래서 우와 형 멋있다. 그때 제일 난 이게 너무 통쾌했었어. 그리고 내 친구는 가위를 눌리는데 나쁘지 않대. 왜냐면 약간 섹슈얼한 귀신이에요. 아 귀접이구나 이거. 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게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애무를 귀만 5시간 빨아준 거야. 미치는 거야. 그만. 알겠다. 그리고 갑자기 뒤로 돌아. 돈대. 그럼 등을 3시간.
그래가지고 걔가 그래서 아침에 만나고 그러면 너 왜 이래? 그러면 어저께 또 만났어. 어저께 만났어. 어디야? 아 이번엔 발이었어. 몇 시간? 4시간 반. 4시간 반을 계속 미치는 거야. 그렇다고 뭔가 쾌락을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냥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거 떼내는 되게 오래 걸렸대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무서운 귀신이다. 한 곳만 계속 공략을 하고. 이것도 전화 통해드릴게요. 내가 이거 듣고 처음에 웃었다가 잘 생각해봐. 자고 싶겠냐고. 너무 무섭. 걔가 와서 계속 애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숟가락 쌀마 같이 계속 한 곳만. 계속 미치는 거야. 진짜 통화 오랜만에 하는 건데. 동훈아. 야, 기룡아 잘 지내냐? 그럼. 나 지금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가 지금 너희 카메라 앞에 있거든? 네네. 아니 뭘 갑자기 존댓말이야. 네네네. 지금 귀신 얘기하고 있다가 너는 많이 당했잖아. 너 그 애무하는 귀신 얘기 좀 해줄래? 뒤로 돌아 하면 그 또 있잖아 그거. 아, 기억이. 일단 하여튼간 나는 가위를 눌렸는데 귀신이 이제 나를 이제 애무를 한 거지. 뭐 방송이야? 처음에는 좋았었어? 처음에 좋았다가 아니야. 나는 간지러움 타는 걸 싫어해. 하나도 안 좋았어. 하나도. 그래서 어떻게 쫓았어? 뭐 뒤 돌으라 그래갖고 엎어지는 것까지 하고서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거기를 끊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아니죠? 이거 악귀네요. 진짜 악귀야. 네. 귀신이랑 사람이랑 그 비교가 안 돼. 맞아. 너무 이제 쾌락적으로 좋으니까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해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말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그치. 조심해야 돼요. 귀접하는 거. 근데 제 친구는 진짜 잘못 걸린 거죠. 돌아. 그런 귀접들은 저희 방송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떡하냐. 오늘 무서운 건데 이걸로 끝내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준표 선생님과 우리 돌비 선생님과 함께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번에 네. 제가 그 아는 겁쟁이들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할 땐 겁쟁이가 있어야 돼. 그래야 걔 골리고 하는 그 리액션 맛에 우리가 얘기를 더 맛깔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마법사님 한 번 더 나와주시죠.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애가 지혜은입니다. 지은. 정말 그 친구는 비둘기 똥만 봐도 기절하네. 재밌는 게스트와 함께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